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맡은 입학처장 이종봉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신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과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호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병철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본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어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페인어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심리상담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K뷰티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테나 교양학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호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이 매년 매 학기 우리가 신입생, 편입생 입학식을 하는데 우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우리 재학생들, 신입생들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아주 적극적이신 모습 보니까 우리 학부장님께서 아주 만면의 미소를 갖고 아주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특히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질 수 없다는 그 증으로 지금 아주 하는데 참 우리 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우리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런 어떤 끈끈하고 또 아주 우애가 깊고 또 그러면서 또 학업을 열심히 하는 이런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학부 교수님들이 헌신적인 어떤 지원과 이런 그 강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최고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고등교육의 품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왔습니다. 최정예 교수님진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 학생 우선의 교육 서비스로 국내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40여 개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교 20주년입니다.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입학 정원 증원을 2024학년도부터 우리가 이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7,000명 규모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요즘 학력 인구의 감소 또는 등록금 동결이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실 속에서 17년 만에 입학 정원 증원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우리 대학으로서는 참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학은 개교 20주년에 맞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제2교사를 신축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학식 오시는 길에
우리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길에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2교사는 최첨단 스튜디오와 강의실, 화상 세미나실, 그리고 학생 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되면 동시에 또는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주도하는 AI 발달은 전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AI와 외국어, 외국어와 문화, 실용교육과 유망 자격증 취득, 이와 같은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다양한 전공의 핵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진정한 융합 교육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학부가 이제 그 신입생들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우리의 또 다른 자랑은 그 아테네 교양학부라는 새로운 독립된 학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교양학부가 아주 충실하게 커리큘럼을 자랑해 왔지만은 이 아테네 교양학부에서 마련하는 이런 융합형 어떤 수업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어학을 전공함과 동시에 또는 자기 전공을 하는 그 수업을 듣는 동시에 또 다른 영역을 여러분들이 아마 개척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편입생 여러분, 이제 막 대학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여러분들은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 학부의 동아리, 온 오프라인 특강, 교환학생, 해외 어학연수, 해외 문화탐방,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학점 교류 등 우리 대학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값진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넓게 배우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총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 약식으로 진행된 입학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생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과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는 퇴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2학기 신입생 여러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학사팀장 서승희입니다. 먼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꼭 숙지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사 안내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규 학기는 2월과 8월에, 학예와 동계 집중학기는 5월과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수강 신청 학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정규 학기는 12학점부터 18학점까지 가능하되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 이상 시에는 27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예와 동계 집중학기는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규 학기와 집중학기를 포함해서 학기당 최대 27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목들은 학년과 학부 구분 없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본인이 목표로 하시는 학업 계획과 본인의 학점 이수표를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본에 수강 신청하신 교과목 중에서 수강 변경과 혹시 추가 또는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다음 주 금요일 17시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편입학하신 분들께서는 2학년 편입생의 경우 35학점까지 그리고 3학년 편입생의 경우 70학점까지 인정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수강과 출석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개강일은 다음 주인 9월 2일 월요일로 오전 9시에 수강하시는 과목들의 강의 콘텐츠가 오픈이 됩니다. 본교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 강의 콘텐츠가 오픈이 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총 15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매주 월요일에 오픈한 강의를 2주 총 14일 내에 모두 학습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 인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 지각으로 인정이 되고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출석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주차 강의 콘텐츠의 70% 이상을 수강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 시에만 최종 성적이 부여되므로 출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에는 전용 앱인 러닝엑스를 설치하셔야 되고 개강 및 강의 수강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입장하시려면 네이버 인증서, 지문 인증서, 그 다음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하오니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개강 전에 꼭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시험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행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는 2학기의 경우 8주차인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말고사는 15주차인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며 시험은 주중 20시에서 24시,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15시에서 24시 중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동시형, 비동시형 또는 과제형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각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약 2주 전에 공지되오니 학기 중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은 데스크톱의 윈도우, 맥 PC 환경 및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응시가 가능하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응시가 불가한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 학기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 전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통해 음성 확인 및 IME 외국어 입력 환경을 반드시 점검하신 후에 시험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 말 성적 부여는 온라인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기타 과제물 또는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님께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성적이 평가가 됩니다. 각 교과목마다 평가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평가 항목은 홈페이지 강의실의 강의계획서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개강 후 과목별로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A학점 이상이 40%를 초과할 수 없고 B학점 이상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C+ 이하는 자녀 비율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단 수강생이 30명 미만인 교과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학기말 최종 성적 조회도 다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고요. 이번 2학기 성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입학하신 학과의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총 140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복수 전공과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이수를 희망하실 경우
본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외에 이수를 원하시는 학과의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학점을 포함해서 총 140학점을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일부 학부의 경우 본 전공 학점 중 일정 학점 이상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셔야 되며 관련해서 학부 홈페이지 교육과정과 학부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전공과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은 필수가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 평점이 3.0 이상, 113학점 이상 취득한 졸업 예정자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2024년도 1학기부터 세분화된 전공을 짧은 기간에 이수하는 소단위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수강 신청에 각 과정의 교과목 6학점에서 12학점, 보통 2과목에서 3과목,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과목을 신청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이어도 과정 이수 시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중복 취득 가능하며 2024년도 2학기의 경우 총 21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본교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 메뉴 중 마이크로 디그리 메뉴에서 상세 과정 및 과목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교는 이수하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중 하나를 졸업 시 마이크로 전공으로도 취득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전공 신청 기간은 1학기의 경우는 4월 초, 2학기의 경우 10월 초에 이루어지며 전공 신청 대상은 직전 학기까지 총 113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 예정자로 주전공 및 복수, 부전공, 마이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세부 전공인 학부인 영어, 한국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마케팅 경영, 산업안전 주택관리 학부는 반드시 세부 전공을 신청해 주셔야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 학기를 포함해서 8개 학기 이상 이수자, 2학년 편입생은 6개 학기 이수자, 3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4개 학기 이수자로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을 포함해서 총 140학점을 취득하셔야 하시고 총 성적 평균 평점이 1.5 이상이셔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조기 졸업 신청자는 졸업 학기를 포함해서 6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미만 이수자 중 위의 학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평균 평점이 3.0 이상만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고 결석과 결시 관련입니다.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시거나 시험에 결시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학사 공통, 학사 종합 신청 메뉴에서 이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에 대해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며 담당 교수님께서 유고 결석원, 결시원 확인 후에 허가하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재 및 강의 노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및 강의 노트는 각 교과목마다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강 이후 교과목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대부분의 교과목은 홈페이지 로그인을 강의실, 학습 자료실 메뉴를 통해 강의 교환 및 강의록 제공이 다운이 가능하며 인쇄도 가능합니다. 노트가 구입 가능한 교과목의 경우는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강의 노트 구입 메뉴에서 가능하오니 이 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격증, 수료증 신청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본교는 9개의 자격증과 23개의 수료증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학부 소개, 자격증, 수료증 메뉴에서 각 학부별 자격증 및 수료증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중 각 자격별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졸업 확정 이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특강과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학부마다 화상 특강과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및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공지가 되고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어 시간이 되는 학우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사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콘텐츠 개발팀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수강하실 때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상단에 보면은 로그인 버튼 조그맣게 보이시고, 이제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면 이제 쿱스 로그인이라고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을 골라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뀌는데요. 일단은 수강을 하시려면 본인임을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시는데, 접속을 하시면 학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캠퍼스라고 부르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시려면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이제 자주 들다 보면 다 외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공통 메뉴 들어가셔서 이제 세부 메뉴에 학습 현황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수강 신청하신 이제 과목들이 화면 가운데쯤에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로 가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강의실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목 강의실로 이동이 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LMS라고 불리는 강의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 메뉴에 접속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강의실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과목 빼고는 이제 구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최근 공지사항이나 뭐 할 일이나 예정 항목들은 자주 확인을 해 주셔야지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 공지사항에서 게시물을 하나 읽으면 저 녹색 동그라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읽은 거하고 안 읽은 거가 구분이 되시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수업 계획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그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서 이 과목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뭐 평가도 어떻게 하실지 나와 있으니까 학기 초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강의 콘텐츠를 클릭하시면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1에서 15주차를 나타내는 회색 박스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주차별 수강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주차는 흰색 박스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목록이 쭉 보이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강의 시작일이라든지 마감일이라든지 뭐 지각 인정 기간 이것들이 다 이제 항목별로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해당 그 수강을 할 수 있는 때 그때 이제 클릭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영상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강의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재생되고 있는 화면을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그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희 교양학부 한석준 전 아나운서께서 강의를 해 주시는 화면을 캡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동영상에 왼쪽 밑에 재생, 뭐 일시정지, 볼륨, 뭐 재생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쭉 이게 따라가 보시면 뭐 저희가 어학 과목이 많다 보니까 0.2씩 세밀하게 이제 배속을 이제 조절하실 수도 있고, 또 화질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체 화면 기능을 눌러서 이제 다른 뭐 방해받지 않게 화면을 꽉 차게 해서 모니터에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시면 그 수강 중에도 진도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학습 상태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100%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몇 % 정도 수강하고 있는지 이제 계속 누르시다 보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다음 학습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영상도 보시고 이제 퀴즈도 푸시면서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강의 동영상 외에 360도 VR 영상을 제공하는 과목도 이제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재생 도중에도 이제 주변을 확인해 가면서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학 교과목에서도 뭐 이제 문화 강의가 필요한 과목에서 혹시 이제 직접 가지 못해도 문화 탐방 같은 것을 가지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해 놓은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말고도 이제 학습자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3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회화를 배웠는데 이제 말해보고 이제 연습을 해보고 싶으실 때는 이런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녹음도 해보시고 이제 자기 본인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또 여기 모범 답안으로 이제 원어민 음성도 제공하니까 그것도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녹음 연습을 이제 스스로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제 단어를 많이 배웠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딸딸딸딸 외우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랑 이미지랑 뭐 사진이랑 해서 이거를 뒤집어 가면서 매칭해 가면서 좀 재미있게 단어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크로스워드 퍼즐 게임이라고 해서 어휘를 좀 많이 배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즐을 어휘들로 이제 완성해 가면서 좀 재미있게 또 학습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강의 자료실에서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강의 촬영하실 때 PPT를 활용하시는데 그 파일을 PDF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학습 현황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학습 현황 및 출결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맨 끝에 오른쪽에 상세 이력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몇 번 접속하셨는지, 접속할 때 뭐 몇 분을 들으셨는지, 또 어디서 접속하셨는지 그 IP 그 주소까지 다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게시판 버튼을 누르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이제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교수님도 튜터님도 이제 항상 친절하게 24시간 내로 거의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및 평가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나 지금이나 과제는 너무 싫은데요. 일단 과제를 하셔야 이제 수업에 그 점수가 성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과제 제목을 클릭하시면 과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 첨부 파일 같은 걸로 제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캡처하느라고 그 과제에 있는 게시판 과목을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과제가 많지가 않고요. 보통은 한 학기에 뭐 한 번, 2번 정도 과제를 출제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전부인데요. 혹시나 조금 더 상세하게 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왼쪽에 이용 안내 이 물음표 버튼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습자 이용 가이드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처음에 로그인 했던 화면으로 안 돌아가셔도 이 LMS 강의실 내에서 다른 과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댁에 가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 사양도 다 다르고 네트워크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주 쓰실 컴퓨터에서 다 해보시고, 그래도 혹시 수강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헬프데스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있는 그 고객 문의에서 1644-5223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뭐 원격 접속을 해서라도 다 저기 도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365일 24시간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다 활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양 대표 과목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 그 교양학부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테네 교양학부장 최창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OT 이 시간에는 주로 행정적인 것들,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고 졸업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 시간을 한 3, 4분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 입학하시면 입학 지원서 쓰실 때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통계를 내거든요. 개별적으로 보진 않지만 전체 학생들 통계를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기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졸업이죠. 그죠? 졸업이에요. 그것도 가능하면 좋은 성적으로. 그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입학하는 5명의 학생 중에 1명 정도가 포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왜 포기를 하냐?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해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또 출장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 야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학기에 많이 듣는 분은 5과목, 적게 듣는 뭐 6과목 듣는 분도 있지만 보통 4과목 이 정도 내외를 들으시는데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전공 과목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과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학 같은 경우는 앞을 모르면 뒤에 진도가 안 나가죠. 근데 빨리 전공, 특히 어학 분야는 지식을 빨리 습득해서 실력을 올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한 학기, 2학기 성적이 나쁘거나 간혹 또 출석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래서 F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이 떨어져 버리죠.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고민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면 전공 과목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마셔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욕심을 내시고 그리고 전공 과목 내에서 쉬운 과목 그리고 교양학부나 다른 학부에 있는 재밌는 과목을 섞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다녀도 2년을 다니셔야 되고 많이 다니시려면 4년을 다니셔야 돼요. 이건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경주처럼 여러분 육상 게임 보시면 알겠지만 단거리 경주는 전속도로 나가지만 장거리 뛰는 사람들은 전속도로 안 나가요.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양학부에 좀 재밌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선호도를 조사해서 여러분들 니즈에 맞는 과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메뉴에 있는 분은 이 미술, 이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유퀴즈도 나오고 여러분들 방송도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도슨트가 전시 해설가란 뜻이거든요. 미술 명화들을 재밌게 설명하는 강의인데 이게 지난 학기 때 처음 열렸는데 강의 평가 1등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학생들이. 그 밑에 있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콘텐츠 개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한석준 아나운서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아나운서 전문가니까 이런 분이 하는 거고 또 요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슬기로운 GPT, AI 관련된 기초 지식, 어려운 거 빼고 가능하면 기초 지식을 여러분이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온라인 강의 1시간 반 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화로 강의를 합니다. 한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축약을 해요. 여러분 TV에서 그 프로그램 보듯이 그리고 그 영화에서 소재를 끌어내거나 줄거리를 가지고 각 과목에 맞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전공 과목만 보시지 마시고 교양학부에 들어가셔서 쭉 끝에까지 훑어보시면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과목들이 있을 테니까 한두 과목 정도 매 학기 수강 신청하실 때 하시면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문학 분야에 스페인 요새 여행 많이 가잖아요. 문화, 예술, 음식 또 일본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저도 이번 달 또 일본 갑니다 제가. 근데 이거 제가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커피와 바리스타,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또 이걸 실제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과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신규로 개발된 과목으로 아시아 문화 여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간 여행이나 출장 가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그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 에티켓, 뭐 유명한 방문 장소, 음식 이런 것들 소개하는 과목. 그래서 베트남, 일본, 중국 3개 나라를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우리 정부가 잘 해야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과목이 전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ODA라고 하는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꿈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과목을 제가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영어 과목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아나운서 출신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 요새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1인이 번역, 기획, 출판하는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과목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사히 졸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수강 신청하실 때 잘 안배하셔서 전공에 우선점을 두되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잘 안배해서 강의 수강 신청하셔서 무사히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박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써 그 신편입 오리엔테이션을 4번째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발표에 앞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교양학부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학에 입학하셔서 졸업까지 마치시는 학생분들의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주변 상황과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신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 이 자리에서 24년 후기 학예수여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무사히 졸업까지 마치셔서 학예수여식에서도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순서의 발표자이고요. 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선 두 팀장님의 PT보다는 훨씬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지원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증 발급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증은 모바일과 카드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학생증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검색하신 뒤에 이 모바일 아이디가 더해진 이름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하실 때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생년월일 6자리이고 9월 2일 개강 이후 약 15일 정도 지난 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 모바일 학생증은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도서관 출입부터 좌석 배정, 스터디룸 예약, 그리고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 서울 캠퍼스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용인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의 도서관 역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학생증을 제시하실 경우에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주차장을 하루 3,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편입생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정도 지난 뒤에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카드형 학생증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발급 메뉴를 참고하신 뒤에 이 온라인 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저희 학생지원팀으로 발송해 주시면 이 우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학기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9월 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서울 캠퍼스의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이 서울 캠퍼스의 스마트 도서관은 2020년 4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외대에서도 가장 최신의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은 한국 외대 재학생과 동일하게 도서 대출은 물론이고 스터디룸이나 열람실과 같은 시설물 이용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캠퍼스의 도서관 역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안내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이 왼쪽에 캠퍼스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버관이고요. 그 바로 옆에 스마트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서 이북이나 학술 DB와 같은 전자도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을 졸업하신 뒤에도 만원의 연회비와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재학하실 때와 거의 동일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드릴 오프라인 시설은 본 건물에 위치한 강의실입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 정규학기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특강 그리고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본 건물의 강의실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지원팀 이메일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 대여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여 희망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 시설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프라인 시설물은 이제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는 제2교사입니다. 다음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까지 지금 만 하루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이버관에서 외대암역 방향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현재 우리 대학의 신축 교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1학기 오리엔테이션 당시에는 제가 건물 투시도를 소개 자료에 포함했는데 이제 어느덧 준공식
시점이 다가와서 얼마 전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신편입생 여러분들께도 좀 더 쾌적한 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2교사 건립 관련해서 올해 4월 말부터 약 100일 동안 이 빌드투게더라는 이름으로 건립기금 후원 캠페인을 시행했는데 너무나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약 100일 동안 모금된 후원액이 6,900만 원에 가깝고 후원자 숫자도 단체 3곳을 포함해서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그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제2교사 8층에 후원자 명패를 포함한 기부자 월을 설치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임자분께서 발표하신 PT 영상을 참고했는데 그 당시 팀장님께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특강이 타 사이버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경쟁력을 갖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표는 올해 1학기 중에 우리 대학에서 개최된 오프라인 특강 스케줄표입니다. 이게 학부별로 한두 과목씩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원어민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도 이 전공과 연계된 전문적인 분야부터 교양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 미술 명작 여행과 같은 문화체험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학교 홈페이지 특강 공지를 보신 이후에 원하시는 강의를 방문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 타 학부생도 들으실 수 있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분들께서는 이 교수님과 교우분들을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프라인 학습 활동은 학생 동아리입니다. 이 학생 동아리는 1학기 초에 저희 학생 지원팀으로 등록 신청을 하신 뒤에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매년 초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에 동아리별 최대 6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8개 학부 총 26개 동아리가 등록 신청을 해주셨고 이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전공과 연계된 스터디 목적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우수 동아리 선발을 통해서 이 동아리별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우리 대학의 일본어학부 회화 스터디 동아리가 일본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장면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 또는 저희 학생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이 동아리 대표님을 통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대학은 해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프로그램은 학부가 중심이 되어서 주로 방학 기간 중에 해외 현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외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3개 학부가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본어 학부와 한국어 학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따라 학점 인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중국어 학부와 스페인어 학부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 교수님, 교우분들과 함께 해외 유적지 등을 방문해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어 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후 해외 프로그램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현재 봄에는 춘계 행사 그리고 가을에는 학생 축제 이렇게 1년에 2번 오프라인 학생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춘계 행사는 최근 2년간 춘계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뮤지컬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영웅을 그리고 올해는 신도림 디큐브 아트링크 센터에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그 300명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첫날 48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을 해주셔서 이 모집 첫날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고 또 당시 그 재학생의 경우에는 S석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가을 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학생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쿠페스타라는 축제명은 우리 대학의 영문 약자인 CUFS와 페스티벌의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외대 오바마홀에서 우리 대학 단독으로 쿠페스타를 개최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가수 로이킴 공연 그리고 김미경 강사의 북콘서트와 같이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화면 보시는 것 같이 그 임혁필 씨의 지금 샌드아트 공연 장면인데 항상 이 자녀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월드컵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풍성한 학생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수 코요테와 그리고 마술사 이은결의 출연이 확정됐고 또 참가자들을 위한 그 경품 행사도 진행 예정이어서 여기 계신 신편입생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모임 외에도 새로운 그 학생 행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로 오프라인 학생 행사가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서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작년 해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역의 오프라인 학우분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올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부산,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와 일본 도쿄까지 다양한 지역의 학우 모임 경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학생지원팀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별도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별도 메뉴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4년간 8개 학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또 중간 기말고사 시험 시 정규 시험 시간의 최대 1.5배를 응시 시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 시간 연장 제도의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심사를 한 이후에 적용해 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장학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학생분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교내와 교외 장학을 더한 전체 장학금 지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소구분 기준 80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1학기만 하더라도 2,300명 넘는 학생이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특히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적용되는 입학장학금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학생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직장인 장학금이 적용된다면 소득이 없는 분들께는 전업주부 장학금이나 희망장학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지를 통해 안내된 서류 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혹시 그 교내 장학금 신청을 원하시는 그 신편입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 금요일 수강 정정기간 종료일까지 저희 학생지원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현재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장학 1령을 보시면 되고 이 국가장학금이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라고 해서 선발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기준이고 또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소득 기준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그 문턱이 낮습니다. 이 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되는데 이 소득분이 8구간까지 지원이 되고 이 8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 경계값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연이 아니라 월 기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구 합산 소득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가 않고 또 월 소득 평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공제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그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국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8구간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이 17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학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편입생분들께는 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번씩 권해드리기 편한 이유가 그 아래 보시는 시립학비용 환급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본에 등록금 납부하실 때 시립학비용이라고 해서 99,000원을 함께 납부하셨을 텐데 이 금액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장학금 신청 기한과 동일해서 9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신 신편입생 분들께서는 꼭 일정을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매 학기 우리 대학에서
2,500명 이상이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있고 또 3명이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2명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국가장학금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C 또는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국가장학금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이 보시는 화면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제18대 총학생회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거리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업과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학생회로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업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사이버 대학교라고 해서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 학교에 많은 그런 동아리와 스터디 그리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곧 끝나면 학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실 텐데요. 학부에 소개받는 것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총학생회와 각 학부의 학생회 멤버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생회에서 즐거운 추억과 또 공부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돕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교 20주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뒤에 9월 28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쿠페스타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여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또 20주년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또 그런 증인들이 되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저희 학생들이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그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저희 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또 학부의 학생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돕고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이제 총학생회라는 요 단어로 사행시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이 다 같이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줄 수 있으시죠? 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총학생회는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학우님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힘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조금 멘트가 덜 끝났는데요. 24학년도 저희 2학기 신편입생 학우님들 Welcome to the Cyber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ank you.